그다음에 오늘 더 중요한 뉴스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뉴스는 뭐냐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명을 했어요. 누구를 지명했습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고 그다음에 임명을 했어요. 누구를 임명했느냐?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고 그 말도 많았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임명한 것 좀 찾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한덕수 마은혁 재판관 임명했다. 그 다음에 지명했다. 뭘 지명했느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누구다?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 지명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불쾌하게 생각하느냐?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국회가 이렇게 선출한 사람은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임명해야 되는데 그래도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전례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뭐 아마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검찰 출신이고 함상훈은 누구냐? 함상훈은 그 판사 지금 현직 판사예요. 이완규는 현직 법제처장이고 함상훈은 현직 고등법원 부장 판사인데 이 두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고 인사청문회 거쳐가지고 아마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임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핫하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뉴스인 것 같아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덜 중요한 두 분 다 똑같은데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함상훈 부장판사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함상훈이 누구냐? 얼굴 좀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저 사람이 함상훈인데 아마 서울대 법대 86학번인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재수 86인 것 같아. 나이는 저랑 똑같이 67년생인데 90년에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80년대 학번들이 5학년씩 다니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90년대 학번들은 뭐 고시 공부한다고 5학년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80년대 학번들은 5학년 다니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함상훈 부장판사가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법대 그냥 곧장 들어갔으면 법대 86학번이었으면 86인지 아닌지 금방 알았을 텐데 아마 제 느낌에는 함상훈 부장판사가 재수한 서울대 법대 86학번이다. 그런데 함상훈 부장판사는 대학교 다닐 때 재학 중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요. 연수원 기수가 21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군 군법무관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판사 생활 쭉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판사로서는 정통 코스를 쭉 밟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옛날엔 고등부장이 승진이었으니까 그래서 광주 고등법원 전주 재판부 서울 고등법원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서울고등법원에 지금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런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커리어를 쭉 보니까 행정법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 권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의 조세법 연구회 회장도 하고 대법원의 헌법행정법 연구회 회장도 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니까 그래서 아마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도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도 2번씩이나 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행정부 담당하는 행정부 부장판사도 하고 그래서 행정법 쪽에 굉장히 법리가 밝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사법연수원 21기니까 오히려 지금 퇴임하는 이미선 부장판사 헌법재판관보다도 연수원 기수는 더 선배고 그 다음에 마은혁 부장판사보다는
연수원 기수가 무려 그 8년이나 선배입니다. 물론 이제 나이는 마은혁 부장판사가 많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김복형 재판관보다도 정계선 김복형 재판관보다도 연수원 기수가 김복형보다 3년 빠르고 정계선보다는 6년이나 빠르고, 그러니까 함상훈 정도 되는 사람이 사실은 헌법재판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법리에 밝고 정통 법관인 함상훈 같은 분이 그게 이제 돼야지, 그래야지 요번에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함상훈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2020년이었죠. 김경수 옛날 경남지사 김경수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어요. 누가? 함상훈 부장판사가.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는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했지만, 어쨌든 댓글 조작은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해가지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다음에 이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김경수 지사가 결국은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 시켜줘가지고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려고 한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함상훈 부장판사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이완규 법제처장이에요. 이완규 법제처장 좀 띄워봐 주세요. 저기 이제 주간조선의 타이틀인데, 한덕수 마은혁 받고 이완규 투입한다. 근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어떤 분이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교도 동기, 또 모두 동기다. 연수원도 동기다. 그러니까 이완규와 윤석열은 굉장히 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시험 언제 됐다고요? 저랑 똑같은 나이에 됐어요. 30도 넘어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저만 해도 예컨대 제가 재학 중에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러면 합격한 애들 이렇게 쭉 대개는 한 6학년 정도에 많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동기들 많네. 나랑 대학 동기들 그다음에 학교는 달라도 다 내 또래네. 이게 되는데, 저같이 시험 좀 늦게 붙으면요, 그러면 이렇게 동기들도 별로 없고, 제가 사실했을 때 86학번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친해졌겠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학교도 동기. 그 다음에 시험 늦게 돼가지고 좀 뻘쭘했는데 연수원 딱 갔는데, 야 너도 들어왔냐 해가지고 연수원도 동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나이에 무슨 판검사냐, 그냥 나같이 그냥 정혁진 같이 그냥 변호사나 하자. 그래서 변호사 했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나이에 그 연세에 아마 임관 나이로 치면 거의 1, 2등 했을 거예요. 나이로 치면. 그래가지고 검찰 임관도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대, 대학교 동기, 연수원 동기, 그 다음에 검찰 임관도 동기예요. 물론 이완규 법제처장은 사법시험은 1년 일찍 됐어요. 사법시험 1년 일찍 됐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셨나, 아니면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석사 논문 쓰기 위해서 그랬나? 어쨌든 연수원을 1년 홀드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윤 대통령하고 다 이제 세 가지가 동기인 그런 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검사 윤석열과 검사 이완규의 커리어를 비교를 딱 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미있느냐? 처음에는 이완규 검사가 잘 나갔어요. 처음에는 이완규 검사가 법제처장이 연수원 성적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이완규 처장이 저처럼 시험 늦게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에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연수원 성적이 굉장히 좋았나 봐. 초임을 한동훈 그다음에 지금
최부정 뭐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초임을 서울지방검찰청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거는 검찰 임관 성적이 뭐 최상위권이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사는 어떻게 했느냐? 검사는 검사인데 초임이 대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수원 성적이 뭐 이렇게 대충 뭐 몇 등쯤 했을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대충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확실히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 보면은 그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확실히 이제 그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 서울지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울산, 전주, 서부지청, 그다음 대검 연구관, 뭐 광주, 서울고등, 중앙 이렇게 쭉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검찰 커리어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윤석열 검사는 처음에는 검찰 커리어가 별로였어요. 뭐 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방으로 쭉 돌다가 어느 순간 윤석열 검사가 월반을 했어. 그거는 수사를 잘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검사들끼리는요 월반이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뭐 한동훈이나 뭐 이원석이나 뭐 그다음에 심우정이나 누가 봐도 그냥 엘리트 같은 사람들은 쫙쫙쫙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데 뭐 예컨대 이제 시험이 늦게 붙었거나 아니면 연수원 성적이 나쁘거나 그랬던 사람들 중에 딱 일을 해보니까 검사가 나한테 딱 맞아, 수사가 나한테 딱 맞아. 그래가지고 일에서 두각을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지도부에서 발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이도 많고 연수원 성적도 별론 줄 알았는데 일은 잘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머리하고 일하는 머리 다르잖아요. 공부하는 머리하고 돈 버는 머리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탁탁 발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그 윤석열 검사가 뭐 대검 중수부에서 중수일과장도 하고 뭐 무지하게 잘 나갔어요. 그때는 똑같이 시작했지만 연수원 성적이 이완규 검사가 더 좋아가지고 본청에서 시작하고 대구에서 시작했지만 역전을 했단 말이야. 역전을 해가지고 한때는 윤석열 검사가 무지하게 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 윤석열 검사가 월반을 하고 또 월반을 하고 계속 월반을 갖다가 하는구나. 그렇게 딱 됐다가 그러다가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 딱 터지면서 눈밖에 확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는 막 좌천을 한 거지. 고등검찰청으로. 검사가 고등검찰청 갔다고 하는 거는요, 법원은 고등법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항소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법원 올라가나 마나 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나는 게 많기 때문에 고등법원이 굉장히 중요한 법원인데, 그런데 고등검찰청은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고등검찰청은요, 아예 그냥 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쉬었다 와라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이제 너는 이제 검사 그만하고 나가서 뭐 변호사 하든지 이제 조직에서 좀 떠나줬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한 사람들 고등에서 뺑뺑뺑 돌린단 말이죠. 고등검찰청에서. 말만 고등이지 그 고등검찰청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검사 어떻게 됐습니까? 고등에서 계속 삥삥삥 돌았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이완규 검사는 뭐 서산지청장도 하고 뭐 남부지검의 형사사부장도 하고 대검의 형사일과장 하다가 남부의 형사사부장 하다가 서산지청장도 하고 청주지검 차장검사, 북부지검 차장검사, 부천지청장, 부천지청 굉장히 큰 검찰청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때는 또 이완규 검사가 딱 역전을 갖다가 했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17년에 딱 이맘때쯤에, 그러니까 8년 전 이맘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탄핵이 있었어요. 그때도 조기 대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5월 10일이었나요? 그때 대선이. 그래가지고 그 대선이 딱 되면서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직격탄을 맞은 사람이 누구다? 이완규 검사다. 그 다음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확 뜬 검사가 누구다?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사잖아요. 먼저 이완규 검사가 왜 직격탄을 갖다가 받았을까요? 그 전에 이완규 검사는요 좀 독특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곽종근 얼굴 좀 띄워봐 주세요. 곽종근 사령관이 얼마 전까지 특전 사령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별세기 아니었습니까? 지금 뭐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지금 특전 사령관 공석입니다. 투스타가 지금 직무 대리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이완규 검사가 서울대 법대 79학번인데 1981년에 901 대학교 3학년 때 강제 징집돼요. 왜 강제 징집되느냐? 이완규 학생이 학생 운동을 무지하게 세게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80년대 초반에 뭐 녹화 사업이라고 그랬나?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군대에다가 쳐넣었다고요. 그러면 군대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 운동 열심히 했던 이완규가 강집돼가지고 군대에 딱 들어갔는데, 그런데 뭐 서울대 법대 뭐 3학년생이고 그러니까 행정병 같은 거 막 이렇게 시켰겠죠. 아, 저도 서울대 나오고 졸업까지 하고 석사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행정병에 히읗자도 못하고 저 M60 사시했거든요. 아, 물론 방위였지만. 그런데 뭐 이완규 학생은 이완규 뭐 일병인지 이병인지는 그 행정병을 딱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디서 학생 운동하던 놈이 이렇게 편하게 군 생활하느냐? 저 새끼 딴 데로 보내가지고 이완규가 간 데가, 이완규 학생이 간 부대가 어디냐? 특수전 사령부로 갔대요. 그러니까 특전사에 간 거야. 그러니까 멀쩡한 일반 보병 사단이나 뭐 이런 데 있다가 쟤 왜 여기 이렇게 쉬운 데 있어? 어려운 데가 해가지고 그 나중에 몇십 년 뒤에 곽종근이 사령관이 된 특수전 사령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특수전 사령부는 특전사는 훈련이 빡시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도 뭐 특전사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이완규 학생은, 이완규 병사는, 이완규 상병은 특전사에서 훈련 중에 부상당해가지고 그때 부상을 세게 당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81년 11월 20일에 입대했는데 84년 2년 만에, 저희 때는 군생활 3년 하지 않았습니까? 그 3년쯤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25개월 만에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의병 제대, 병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대 법대에 복학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법시험이 된 것이다. 근데 윤석열 학생은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은 뭐 구수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완규 그 법제처장은 사법시험은 뭐 어쨌든 좀 마찬가지로 늦게 됐지만 군대 갔다 오고 또 뭐 다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제 생각에는요, 그 사법시험에 대한 그 것보다 공부 계속하려고 했던 그 뜻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완규 검사가 석사학위도 받고 그다음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이완규 검사가 서울대에서 2005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2005년도에 뭐 그 타이틀을 갖다 보면 그 검사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검사였으니까 검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뭐 주어 슈테일룽 되어 슈타츠 안발트샤프트, 슈타츠 안발트샤프트가 검찰이라는 뜻이거든요. 슈텔룽은 뭐 지위란 뜻이고, 이렇게 논문을 쓸 정도로, 저도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쭉 그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숭실대 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교수가 됐냐면, 제가 숭실대 교수 2006년도에 그 임용이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막 로스쿨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각 대학에서 변호사들을 교수로 뭐 초빙해야 된다 막 그랬는데, 얼떨결에 저도 갔던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박사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그냥 교수 계속했으면 박사학위 논문이나 쓰고 그랬으면 제 적성에 딱 맞았을 것 같은데, 어린 학생들 앞에 두고 그냥 무슨 거짓말이나 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재밌었을 것 같다는 그 후회를 많이 하는데, 서울대에서 어쨌든 박사학위 받기가 특히 현직에 있으면서 판사든 검사든 그다음 변호사든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완규 검사는 현직에 검사를 하고 있으면서 바빴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또 서울대 박사 그 논문 그 심사하고 하는 거는 좀 굉장히 빡시게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뭐 함부로 논문 못 준다, 박사 논문다, 그 박사 못 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완규 학생은 나는 계속 공부해가지고 교수해야지, 학자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제 사법시험이나 보자 해가지고 사시 합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머리도 좋고 뭐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연수원 성적도 좋고 해가지고 연수원에서 이제 그 마치고 그 서울지검 검사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됐을 때 저 두 사람 친구 서울대법대 동기생 이완규와 윤석열의 운명이 확 갈려요. 왜 갈립니까? 첫 번째,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그 직전인 박근혜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다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발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17년 5월 달에 어땠습니까? 2017년 5월 달에 윤석열 검사를, 그야말로 부장검사를, 차장검사도 아니고 부장검사를 일약 검사장에 발탁하는데, 그 검사장에 발탁을 할 때 그냥 뭐 저기 무슨 뭐 청주지검장, 뭐 어디 무슨 뭐 춘천지검장 이런 거 시킨 게 아니고 서울중앙지방검사장으로 발탁을 하잖아요. 저 진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이 바뀌었구나. 야, 진짜 정권이 바뀌었구나. 실감한 게 그 다음 인사들은 뭐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딱 보니까 이야,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야. 이야, 이런 생각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팍 발탁된 사람은 윤석열. 그 다음에 저희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그냥 밑보이 눈밖에 딱 나가지고 그때 옷 벗은 사람은 누구다? 이완규다. 왜 밑보였을까요? 그 노무현 대통령과 사이에 그 뭐가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검사와의 대화가 있었어요. 검사와의 대화가 있었는데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저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 정도면 뭐 막 가자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참석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대화했던 대표적인 검사가 누구였느냐? 이완규였어요. 이완규. 그러니까 그 대검 연구관 2003년 그 검사와의 대화가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당선돼서 실질적으로 2003년부터 임기 시작하지 않았나? 정확 그런가요? 2002년도에 그 대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임기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이 그 검사들하고 좀 이렇게 뭐 이야기해 봅시다 해가지고 젊은 검사들 그 이완규 검사는 동기 검사들보다 좀 나이가 있었지만 어쨌든 저기 2003년도니까 뭐 그래봤자 뭐 42~43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검사가 대검의 연구관으로 있었는데, 야, 이 검사 네가 너도 나가라 해가지고 몇 명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검사님들이 아유 알겠습니다 대통령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검사들이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기도 안 죽고 그냥 빠득빠득 말대꾸하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이렇게 뭐 대통령한테 뭐 예컨대 좀 이렇게 불경스럽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맞는 말이 그 대통령한테 맞는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나왔던 이야기가 저희 윤석열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도는 막가자는 이야기죠. 뭐 그런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야 저게 검사스럽다 이랬고,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 뭐였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정수석이었나? 어쨌든 그 청와대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저 검사와의 대화를 보고 노무현 정권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무지무지하게 불쾌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 검사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을 거고, 그래가지고 그때 나름대로 이렇게 잘 나가던 그런 검사들이 그래도 이제 뽑혀가지고 대통령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과 대화했던 검사들 다 그 뒤끝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완규 검사가 부천지청장이고, 부천지청장, 성남지청장 이런 자리는요 검사장 승진하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성남지청장, 부천지청장, 지청장이긴 하지만 웬만한 검찰청보다 검사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중요한 데다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지청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잘 나가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지금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 성남지청장 하다가 검사장 발탁됐거든요. 뭐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완규 검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으면 그러면은 저 다음 그 다음 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사장으로 나를 그 승진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검사와의 대화에 그때 이제 그 수석 비서관이었을 문재인 그 당시 그 수석 비서관이 대통령 됐으니까 에이 볼 것도 없다 뭐 내가 부천지청장하고 뭐 북부지검 차장하고 뭐 아무리 커리어가 이래도 검사장 안 되겠네 그러면서 그 검사장 승진해서 그다음 탈락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2017년 5월달에 윤석열 검사장 시키고 뭐 또 검사장 누구 시키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완규의 이름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완규 검사가 5월 달에 검사장 승진 동기들 이제 승진하는 걸 딱 보고 7월 달에 8월 달에 2017년 8월 달에 그냥 이제 오랜 기간에 걸친 그 검사 생활을 20년 넘게 한 그 검사 생활을 접고 이제 변호사를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이완규 검사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검사가 그 중앙지검장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유감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잘 됐다. 내 친구가 잘 되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규 검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지명됐을 때 깐깐하게 따졌어요. 왜 깐깐하게 따졌느냐. 원래 검사를 이렇게 보직을 갖다가 바꾸고 승진시키고 할 때는 검찰청 법에 따르면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그 대통령이 보직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2017년 5월 달에는 법무부 장관이 없었어요. 아직 그 임명이 안 됐었어요. 법무부 장관 임명되려면 뭐 인사청문회도 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아직 임명이 되기 전이었는데 그런데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 시킨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인 이완규 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장관이 공석인 상태인데 장관의 제청 없이 검사장 임명하는 거는 법과 제도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갖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거는 돈케어. 그건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건 뭐 대통령의 그 인사권이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그래도 검찰청 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절차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갖다가 하니까 더 눈밖에 났겠지. 그 다음에 작정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8월 달에 이제 본인은 옷을 벗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노무현 대통령과의 그 대화에 있어서도 그때 저 이완규 검사가 뭘 지적을 갖다가 했느냐. 대통령님 그 검찰은 독립적으로 되어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권력에 맞서가지고 권력에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보면은 인사를 보면은 정치인들이 인사를 통해서 수사에 관여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막아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했다가 그러면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 듣기 싫은 노무현 대통령에겐 껄끄러운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완규 검사는 강직했던 검사였던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검사는 아이고 저 친구가 내가 중앙지검장 되는 거에 대해서 뭐 반기를 드는 건가? 뭐 나만 뭐 출세하고 자기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랬던 건가?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원칙대로 그 이완규가 뭐 그런 놈이지 뭐 그런 친구지 뭐 그 다음에 내가 봐도 뭐 법대로 안 한 건 맞는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검사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총장 됐잖아요.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됐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추미애와 윤석열이 막 부딪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 키워줬잖아요. 어떻게 키워줬습니까? 직무 정지를 시켰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직무정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참 파란만장한 분이네.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실질적 직무 정지, 그건 뭡니까? 고등검찰청 검사로 이렇게 뺑뺑이 돈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검사장 되고 검찰총장이 됐는데 검찰총장이 징계 먹어가지고 직무 정지가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또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직무 정지가 됐어. 어쨌든 아주 독특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직무정지 받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완규 변호사였어요. 검찰총장 윤석열의 직무정지 사건에 변호인을 맡아준 사람이 이완규 변호사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완규 변호사가 검사 출신의 이완규 검사가 제가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검찰에 계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찰에서 최고의 이론가가 이완규였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뭐랄까 선입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완규 검사 시험도 무지하게 늦게 붙은 분인데 그러면 뭐 공부 못했으니까 나같이 시험에 늦게 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에 이완규 검사와 같이 근무했던 그 다음에 이완규 검사를 데리고 뭐 근무했던 그런 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검찰의 최고 이론가가 이완규야. 근데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다시 한번 커리어를 봤더니 연수원 성적도 아주 그냥 탑이었네. 아주 그냥 상위권이었네. 거기에다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네. 그러면은 최고 이론가가 맞겠네.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았다? 윤석열 친구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내 사건 친구야 내 사건 변호를 갖다 좀 해주라 해가지고 뭐 그때 이제 직무정지 사건 관련해 가지고 뭐 집행정지도 뭐 인용받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이완규 그 변호사가 어디에 합류하느냐?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가지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 검찰총장이 정치 선언하고 그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선된 다음에는 인수위의 자문위원 역할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자문위원도 하고 그러다가 뭐가 됐다? 법제처장이 된 거예요. 법제처장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명패에 그 법제처장이라고 딱 되어 있죠. 그래서 법제처장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법제처장을 쭉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의해서 그 법제처장 이완규가 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8일이잖아요. 이제 딱 열흘만 지나면은 4월 18일에 그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데 뭐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뭐 아주 특별한 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 특별한 게 드러나가지고 두 사람이 스스로 나 안 하겠습니다라고 사퇴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완규 그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 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함상훈 그 부장판사는 그 나이가 저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완규 법제처장보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참 후배잖아요. 하지만 연수원 기수는 더 빠르다. 왜냐하면 함상훈 부장판사는 그 재학 중에 사법시험 합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두 분이 저 정도는 돼야 이렇게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커리어가 저 정도는 돼야 사실은 그 헌법재판관의 무게에 걸맞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기를 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용기를 냈습니까? 뭐 6월 3일이면 그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그 탄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이 뭐 그러면 뭐 2달도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내가 헌법재판관 지명하지 않고 새로운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해야지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니다. 진짜 헌법재판관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진짜 우리 국민들이 뼈로 그냥 절절히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마은혁 재판관 같은 사람이 이제는 마은혁은 이제 헌법재판관이에요.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됐는데 그런데 그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헌법재판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역시 그 뭐야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관록도 있고 그다음에 용기도 보여주셨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